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어식 사고에 찾아볼까요? 자, 오늘 다룰 표현들은요. 그 미드, 13 Reasons Why라는 미드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입니다. 학교 왕따물을 다룬 그런 미드인데 한 여학생이 자신이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13가지 이유를 녹음을 하고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다룬 표현입니다. 자, 첫 번째 표현으로서 데이비스 양 수업 없어. 이 학교에서 수업 종이 울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여학생이 복도에 있는 것을 선생님이 발견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이게. 데이비스 양 수업 없어. 자, 시간 필요하신 분은 스탑을 해놓고 들어주시고 저는 계속해서 진행을 할게요. 데이비스 양 수업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자,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느냐? 자, 미스 데이비스 불러놓고 don't you have 뭔가 없어 할 때 don't you have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쉽죠? don't you have만 알면은 don't you have a class 하고 퀘션 마크를 붙였다. don't you have a class 자, don't you have a class 하고 퀘션 마크를 이렇게 붙이면은 우리말에 해당되는 완전한 영어식 사고일까요? 이 클래스라는 말은 뭐 수업 또는 학급 이런 말이 되는데 사실은 어떤 명사를 가지다 이런 표현은 영어식 사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뒤에 어떤 요소가 붙는데 class to get 이 투부정사가 뒤따라서 class to get 자, 그 미드에서는 이제 get to라고 썼습니다. get은 굉장히 일반 동사를 대표하는 그런 대표 동사입니다. 이 표현을 굳이 안 쓰더라도 go to를 하면 되죠. a class to go to 이 a class to go to 말고 자 attend 참석하다 다니다 a class to attend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나는 참석해야 될 회의가 있어 즉 나는 회의가 있어 이런 표현을 할 때도 I have a meeting to attend 또는 I have a meeting to go to I have a meeting to get to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말 자체가 수업이니까 클래스만 집어넣고 끝내면은 영어식 사고가 아니라 class to get to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don't you have 뭔가 없어, 뭐 없어 이렇게 물어볼 때 이렇게 쓰면 되죠. 자,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자, 다음 표현. 새 학교에서 처음은 힘들 수 있어. 한 학생이 이 학교로 전학을 오게 되는데요. 당연히 뭐 어른이든 학생이든 할 것 없이 어른들도 보면 학창 생활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새로운 환경으로 가서 또 뭔가를 배우는 것은 힘들죠. 친구도 뭐 새롭게 사게 되고 또는 교과 어떤 과정도 진도가 다르면은 그것도 뭐 커버를 하려면 힘들고 이거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특히 뭐 친구 요즘 왕따 문제가 많은데 자 그래서 어떤 한 학생이 어려워하는 것을 선생님이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위로를 해주는 겁니다.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시간 필요하시면 스탑을 해놓고 한번 먼저 나름대로 해보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새 학교에서 보통 보면은 이것은 우리말에서는 앞에 나왔지만은 부사적인 요소는 영어에서는 주로 뒤에 배치하고 뼈대는 뭡니까? 처음은 힘들 수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죠? 처음은 힘들 수 있어.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뼈대 먼저 한번 써볼까요? 영어에서 처음은 beginning이죠. beginning can be difficult 힘들다 difficult 어디서? at a new school 자, 이렇게 하면은 나름대로 잘한 영어입니다. beginning can be difficult at a new school 자, 우리 원어민이 아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도
원어민들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어란 것은 그 상황에서 조금 문법이 틀리거나 어떤 그 어휘가 적절하지 않더라도 그 상황에서 이해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 과연 원어민들도 이렇게 표현을 할까?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뭐 어떤 어, 이 비동사는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뭐 어렵다는 것은 뭐 어떤 적절한지 원어민들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면은 원어민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학교에서의 처음 시작하는 것을 그냥 하나의 명사구처럼 어떻게 starting at a new school 요거를 하나의 명사구처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학교에서 출발하는 것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더 고급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can feel 여기서도 이 feel이라는 동사를 썼는데 비동사 그냥 can be 하면은 be는 어떤 상태만을 나타내는 것인데 feel은 뭡니까? 어떠어떠한 기분이 들다, 어떠어떠한 느낌이 들다죠. 훨씬 더 본질적인 어떤 말을 전달함에 있어서 더 실감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감각동사라는 거 어떠어떠하게 보이다, 어떠어떠하게 들리다, 어떠어떠한 냄새가 나다, 어떠어떠한 느낌이 나다, 어떠어떠한 맛이 나다. 이 감각동사들은 굉장히 일상 그 표현에서 너무너무 많이 쓰이고 요 감각동사로 쓰일 때에는 전부 다 이형식 구조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항상 보어로는 형용사한 맛이 나다, 느낌이 나다,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feel이라는 그 동사를 써주는 것, 이게 훨씬 더 원어민적 사고고요. 그 다음에 difficult만 쓰면은 이 difficult라는 표현은 그냥 어려운이라는 약간 무미건조하고 너무 포괄적인 말입니다. 뭐 문제 같은 게 어려운인데 새 학교에서 처음 시작하는 것은 그런 단순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뭔가 보세요. 오버 위에서 뭔가 막 그냥 물 파도 같은 것이 그냥 막 그냥 덮어버리는 느낌, 짓누르는 느낌. 그래서 그냥 힘들다는 것이 그냥 difficult가 아니라 위에서 뭔가 전달할. 그래서 우리가 어휘를 공부할 때 있어서 overwhelming, 압도적인, 너무나 강력한, 대응하기 힘든 이렇게 영혼 없이 암기를 한 것들은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어휘에 대한 그런 지배력도 우리가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어휘들, 본질적인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적절한 그런 표현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휘를 공부할 때도 나름대로 뉘앙스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버웰밍이 얼마나 이 환경에서는 적절한지. 그래서 이런 어떤 어휘를 아는 분들만 starting at a new school can feel overwhelming 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표현한 분이 있으면 정말 원어민적 사고를 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표현. 포터씨는 앤틀리 부인을 대신해서 오신 분이야. 이 앤틀리 부인은 그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다른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이 학교를 그만두고 떠나게 되는데 그 대신해서 남자 선생님인 포터라는 선생님이 오는데 자 학생들에게 이분을 누군가가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표현하면 될지. 자, 대신해서 오다 이 표현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포터 씨는 누구야 할 때 이렇게 명사구네요. 그죠? 명사구. 아주 고급 정보를 지닌 명사구를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할까 보면은 문법을 제대로 배운 분이라면은 자 이분을 대신해서 온 행위를 한 주어네요. 그죠?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를 써서 표현하면 되는데 어떤 분이다. 어떤 분이 뭐지? 그런 거 뭐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까? 이 분에 해당되는 우리 단어가 영어 단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춰서 person은 좀 이상하죠. 그죠?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것도 이상하니까 그냥 teacher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포터, Mr. Potter is the teacher. 이 명사구만 해보는 겁니다. 자,
이 오신 행위를 한 주체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who came here. came here. 자, for. for를 쓰면 되겠네요. 그죠? for. 아주 뭐 근데 어떤 분들은 더 멋진 표현을 나는 해볼 거야. 여기서 on behalf of는 어떤 뜻이 있느냐? 이 굉장히 고급적인 표현이죠. 그죠? 누구를 대신해서 또는 뭐 어떤 조직을 대표해서 뭐 이런 표현이 on behalf of입니다. 따라서 for나 뭐 for를 써도 되겠지만은 on behalf of Miss Antley 이렇게 하면 되죠. The teacher who came here on behalf of Miss Antley. 아주 완벽하게 잘 했습니다. 그래서 해보면은 Mr. Porter is the teacher who came here on behalf of Miss Antley 라고 만약에 하신 분이 있으면 이분은 정말 영어를 잘하는 분이고 영어를 제대로 배우고 표현도 많이 알고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뉘앙스가 좀 어색합니다. 만약에 미스 앤틀리가 오늘 아파서 오늘 하루를 못 와서 누군가 대신 가르쳐 줄 사람이 온다면 이런 표현은 괜찮을 것 같아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그리고 came here 자체, 이 동작의 초점을 둔 것. 이거는 형용사절의 어떤 행위를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했는데 이곳에 왔다를 강조하는 것. 이것도 이상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기에 오신 분, 이 행위를 하신 분, 이것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on behalf of라는 표현도 사실 맞지 않습니다. 이 for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어떤 위해서 오는 그런 것이 아니죠. 이분을 그러니까 월급은 이분이 그럼 계속 받는데 내가 대신 가르쳐주는 어떤 그런 느낌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어휘라는 것은 그냥 우리 그 사전적 정의만 느끼지 말고 숨어있는 뉘앙스도 우리가 알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러니까 단어나 이런 어떤 어휘를 공부할 때 꼭 알아야 되는 거 replacement라는 표현을 있는데 보세요. 여기 설명 보니까 요거는 uncountable 그러니까 셀 수 없는 그 명사로서의 교체, 대체라는 의미로 쓰이고 셀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에서도 대체물, 교체물, 뭐 사람도 되는데 여기 보세요. 밑에 보면 물결 표시에는 replacement가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셀 수 있는 그런 명사로 replacement for somebody, replacement for somebody, 대신할 사람, 후임자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후임자야. 그래서 우리 이 표현을 써주면 됩니다. replacement for somebody, replacement for somebody. 그래서 이 표현을 쓰면 되겠구나.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전을 보더라도 우리가 잘 해석을 하고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너무나 간단하면서도 Mr. Porter is the replacement for Mrs. Antley. 이렇게 여기서는 Mrs.라고 부인이니까 Miss보다는 Mrs.를 쓰는 거죠. 그래서 replacement for 이 표현을 알면은 구구절절 뭐 the person 또는 the teacher who came here on behalf of Mrs. Antley 이렇게 장황하게 정말 고급스럽게 표현했지만은 실제적인 그런 어떤 뉘앙스는 the replacement for가 훨씬 더 부합된다. 그래서 영어 표현은 간결하면서도 본질적인 어떤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배운 표현 한번 볼까요? 자, Miss Davis, don't you have a class to get to? 수업 없어? 이런 표현이고요. Starting at a new school can feel overwhelming. 새로운 학교에서의 출발은 적응하는 것은 너무 어려울 수 있다. Mr. Porter is the replacement for Mrs. Antley. 자, 우리가 여기서 배운 이 표현들을 정리를 하세요. Have a class to get to. Have a meeting to get to.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는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feel overwhelming. 너무 힘든 어떤 그런 기분이 나는 요 표현도 내 것으로 만들어 두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the replacement for. 뭔가에 대한 대체물 또는 후임자라는 표현으로. 자, 요즘은요, 이제 과거에 제가 영어를 배우는 그 시대와는 너무나 달리 우리가 어떤 자료는 너무 넘쳐납니다. 유튜브에서도 요즘 어떤 표현들, 좋은 표현들을 공짜로 가르쳐 주는 사이트 많죠. 하지만 그게 많아봐야 뭐합니까?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표현을 나만의 어떤 그 노트에다가 이렇게 정리하고 들고 다니면서 꼭 필요한 모든 단어나 모든 어휘를 다 자기 걸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시간 낭비예요. 하지만 실용적이고 꼭 필요한 요소들을 자기 걸로 정리를 해서 음, 그 상황에 부합될 때 쓰는 것. 이게 바로 영어를 잘하는 비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나가시면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